내가 정말 굳게 결심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경험상 결심은 예외 없이 감정적인 반응을 동반한다. 감정이 강렬할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사람들 생각과 달리 새로운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살을 빼고 담배를 끊으려면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거나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담배를 계속 피운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에서 더 능률적인 학생이 되는 법이나 매니지먼트 관련 서적에서 좋은 상사가 되는 법에 대한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런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살면서 내리는 큰 결심과 선택은 전부 감정이 결부돼 있다. 어떤 주제에 관해 연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거기에는 분명 그 주제를 선택하도록 이끈 감정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뚱뚱하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거기에도 역시 어떤 감정이 결부돼 있을 것이다. 거물급 잠재 고객만 타깃으로 삼기로 결심했다면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근근히 사는 평범한 삶에 질렸기 때문일지 모른다. 내년에는 훈련의 강도도 높이고 머리를 써서 더 영리하게 훈련하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왜냐? 4등이라는 꼬리표가 지긋지긋해서. 아니면 과거에 언젠가 최고의 자리에서 맛본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다. 강연에서 나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도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잠재력을 더 발휘하거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하는 고객을 만나면 그들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멘탈 트레이너로서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하면 뛰어난 관리자가 될지 고민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강의에 등록하는 리더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강의를 다 듣고 회사로 돌아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강의는 지식을 가르치지 감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변화는 고통스럽고 그 뒤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따른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 그것을 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 변화에 필요한 힘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 변화를 촉발하는 지렛대는 감정에 호소하는 길뿐이다. 그렇다면 나는 고객의 감정을 어떻게 휘저어 놓을까?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스포츠와 비즈니스 업계의 상당수 사람들은 좀처럼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로 달려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바라고 한편으론 목표 달성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형편없는 일이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심은 훨씬 강렬한 경험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내가 고객들에게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결심의 감정이다.
고객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를 물으면 거기서부터가 출발이다. 자신이 변하기 전에는 결코 결과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명백한 사실이 그 고객의 질문 속에 들어있다. 고객의 최고의 기량을 지닌 운동선수라면 난 이렇게 말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이 지나도 지금하고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그럼 당신은 최고 기록을 5위로 남기고 은퇴를 하겠죠. 원하는 게 그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변할 준비가 됐습니까?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먹는 것처럼 먹으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틀림없이 10kg은 불어있을걸요? 10kg이요. 그 말은 지금보다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활기도 없어지고 심지어 끔찍한 기분도 더 심해질 거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게을러진다. 지금껏 그랬듯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결과를 향해 흘러갈 뿐이다. 난 이 점을 이용해 고객이 짜증낼 만한 질문을 던진다.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흘러가길 바랍니까? 앞으로 남은 경력도 편한 것만 찾는 중간 관리자로 남고 싶어요? 정말 그게 당신이 바라는 거예요? 40살인 사람도 20살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뚱뚱한 사람도 날씬했던 때가 있었다. 게으른 사람도 한때는 활동적이었다. 환멸에 찬 사람도 한때는 기대와 배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꿈과 함께 열정과 함께 점점 사그라진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한때 품었던 꿈과 세웠던 목표가 이젠 물 건너 가버렸다는 체념에 길들여진다.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특정 나이가 되면 좀 더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한다. 학창시절 결연했던 의지, 어릴 적 확고한 신념, 자며, 정신, 봉사정신은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삶에 대해 품었던 이상과 꿈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젠 너무 늦었다는 걸 받아들이면 어떤 기분일까? 꿈과 이상을 포기하고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어떤 심정일까? 바로 비통함이다.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다물고 삶을 거부하는 마음 상태다. 비통한 심정에는 긍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다. 비통함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중에 가장 비생산적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고객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난 혼자 속으로 씩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젠장, 당장 뭐라도 해야겠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 대다수 고객이 격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는 고객에게는 이런 반응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들에게 변화는 특정 대가를 치르거나 무언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변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모든 걸 걸고 자신을 변화시킨 운동선수들은 성취감이 높아지고 그
그것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오늘 하루 어차피 이걸 해야 한다면 멋지게 하는 편이 낫다. 왜냐고? 그것이 나에게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취감이라는 좋은 기분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성취감과 의미감, 이 두 가지가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다. 변하는 건 언제로든 미룰 수 있지만 결심은 빠를수록 좋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수많은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소소한 것들이 개선된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소소한 발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변화가 습관으로 굳어진다. 자기 발전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변화에 착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조금씩 단편적으로 해 나가거나 단번에 모조리 바꾸기로 결심하는 거다. 후자에 성공하려면 현재 상태에 진저리가 났거나 목표 달성에 대단한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고통 대 기쁨 아니면 둘의 조합이다. 고통은 강렬한 감정이다. 레슬링 종목에서 노르웨이 선수들보다 러시아 선수들이 엄격한 식단을 지키며 하루 3번 실시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잘 소화하는 건 이 고통 때문인지도 모른다. 러시아에는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도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 성공에 걸린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르웨이 레슬링 선수 욤 레닝겐이 매트 위에서 펼치는 경기는 정말 놀랍다. 고통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젖산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장 거친 스포츠, 가령 조정, 레슬링,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사이클 같은 종목의 선수들을 관찰해보면 이 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노르웨이인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강렬한 기쁨을 맛본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적이다. 그런데 좋은 느낌은 그 둘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날 때가 많다. 멘탈 트레이너로서 나의 임무는 변하고 싶은 거대한 욕구 혹은 그와 맞먹는 정도로 현 상태를 피하고 싶은 거대한 욕구를 창조하는 것이다. 전혀 새롭진 않지만 욕구를 창조하는 작업은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다. 최고 버전의 자신으로 사는 멋진 기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영역으로 발 한 번 못 들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나는 거기에 도전하겠다. 모든 걸 걸어라. 한번 해보라. 용기를 내라. 지옥 같은 한 주를 보내라. 6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라. 한 주의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고 능률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라. 온몸으로 부딪혀라. 밤낮으로 훈련하라.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 기분을 느껴라. 그 기분을 기억하라.